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꼼꼼쟁이 살림여왕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원주님께서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진님께서 멤버십에 가입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튜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튜브입니다. 제가 보통 주초에 올리는 동영상은 그 전 주말에 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다시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영상은 제가 조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영상을 오랫동안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한강 작가에 대한 영상,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도 좀 새로 해주시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또 나가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한강 작가를 굉장히 이제 칭찬하고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또 민주당 지지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실망할 수가 있죠. 저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이제 저의 입장은 이겁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민주 진영이라고나 할까요?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촛불 시위를 통해서 박근혜를 퇴출을 시키고, 나서 등장한 문재인이 5년간 인기 관리만 하고 시간만 허송해버렸고, 국가를 위해서 해낸 것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도 결국은 문재인 시즌2가 돼서 또 대통령이 되게 되면 5년간 허송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60항쟁까지 국민들이 나서서 일으켰던 각종 민주화 운동들의 혜택을 결국은 386 소수 정치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과실을 다 따먹고, 결국은 기득권으로 변질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운동권이었다, 80년대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훈장 삼아서 결국은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고 국가 발전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쪽에 제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87년 60항쟁에 대해서 그 의미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60항쟁은 정말 소중한 국민들의 혁명이었고 정말 위대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5.18 민주화 운동과 60항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익만, 혜택만을 누린 민주당 정권,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386들을 비판할 뿐이지, 5.18과 그 다음에 60항쟁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면서 누구를 지지하게 되었냐면 변희재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변희재가 이렇게 사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태블릿 PC를 10년간 들고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해내고 한 것에 저는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변희재를 인간 변희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변희재를 굉장히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희재를 알고 나서 비로소 제가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고향이 광주고 연대를 졸업했고 송영길 대표
하고도 뭐 사시도 후배 관계고 뭐 그 개인적인 인연, 개인적으로 안면은 없지만 그런 연고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변희재를 지지하다가 변희재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면서 소나무당을 창당을 하고 그 다음에 총선에도 나가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변희재를 통해서 송영길을 알게 됐고 송영길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변희재 대표가 한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18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제 입장하고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 입장은 민주당을 극렬하게 비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민주 진영이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과 60 항쟁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사람인데 저와 같은 입장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두리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주 보수나 우익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여전히 이전에 80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다만 민주당이 변절을 했고 민주당이 광주와 60 항쟁을 팔아먹으면서 기득권화 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뿐이지 여전히 민주진영 혹은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쪽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는 좌우합작 여기에서는 저와 같은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 저와 같이 민주진영에 있으면서 그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을 버린 사람들이 대거 합류를 해야 정말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좌측 우측에 모두 가두리를 벗어난 진정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상 수상에 대한 평가나 변희재 대표의 평가나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변희재 대표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변희재 대표도 윤석열을 몰아내고 나면 나중에 가서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더 세세한 것을 공부를 해서 알아보고 그때 정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것이 변희재 대표의 최종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또 변희재 대표가 무슨 광주 문제라든지 뭐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십 년간 이렇게 파헤쳐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희재 대표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 가두리를 벗어난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할 것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의 수상 문제라든지 노벨 문학상 수상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그냥 라이브로 한번 했으면 됐지 다시 또 주초에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영상을 좀 만들고 또 이제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입장도 좀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라는 가두리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진보나 민주 진영에 남아 있는 사람들, 민주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가두리 그리고 386의 위선은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보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이해가 굉장히 깊지만 아마 진보 진영에 대한 이해는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두리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민주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진정하게 좌우 합작이 될 수 있는지 양쪽에서 좌쪽 우쪽 양쪽에서 가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모이면 좌우 합작이 되는 건데 변희재 대표는 우측에서 보수 쪽에서
가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지만 진보 쪽에서 가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변희재 대표에게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변희재 대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강 작가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는 뭐 이거 뭐 노벨 문학상이 별것이 아니다. 이게 그 PC주의에 경도돼 가지고 결국 이상한 사람들한테 상을 준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 상 자체가 변질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을 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노벨상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 그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가 이 세계의 진리를 판단하는 기관일까요? 그냥 자기들이 이제 내세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할 뿐이지, 노벨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희재 대표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벨상은 자기들이 그냥 심사 기준에 의해서 작가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그 작가가 진리를 설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은 상식적인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 노벨상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은 맞지 않습니까? 노벨상에 대해서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상이다, 뭐 맨부커 상처럼 뭐가 어떻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해야 국민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보더라도 노벨 문학상 하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쓴 작품, 그리고 한국의 작가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야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노벨상을 받은 것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벨상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을 받은 것은 맞고, 한글로 써진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하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작가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노벨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비판을 했지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은 맞고, 그 상을 쓴 작가가 한국 사람이고 그 작품이 한국어로 써진 작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피겨스케이팅이 별겁니까? 위대한 겁니까?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딸 수도 있고, 4년마다 올림픽 금메달이 1000개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계 동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김연아는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은 그 종목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그 종목을 띄우고, 의미 부여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언론과 기업이 마케팅을 해서, 와, 위대한, 어마어마한 피겨스케이팅이다.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언론과 재벌이나 기업이나 언론이 뭘 띄우거나 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문학상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애써서 초점에 맞지 않게 이게 위대한 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상을 받은 것은 맞는데, 유명한 상을 받았다고 국민이 환호하니까 이게 위대한 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상을 거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만원 식의 극우 분자들이 엄청나게 왜곡을 하고 폄하를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광주에서 살았고, 한강 작가는 5.18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서울로 전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5.18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5.18이라는 사건 자체가 저의 인생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극우의 지만원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왜곡을 하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산업화가, 그러니까 무슨 뭐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시대도 아니고 산업화가 상당히 진척이 된 1980년도에 군대가 자국민을, 그렇게 자국의 무고한 양민을 이렇게 학살할 수가 있느냐, 수백 명을 학살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전두환을 추앙하고 노태우나 이렇게 그런 정치 세력을 추앙하고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면이 서질 않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걔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을 정당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것이다. 전두환의 집권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을 해내고 정당하게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러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 광주 시민들도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도 원래부터 폭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북한에서 공작원이나, 항상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는 거죠. 북한에서 공작원이나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혼란을 시키고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광주 시민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광주 이제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자위권 차원에서 공수부대가 그걸 진압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스토리가 딱 맞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도 아주 나쁜 폭도들은 아닌 걸로, 원래부터 폭도는 아니었던 걸로 되고, 전두환도 정당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북한만 나쁜 놈이고, 이렇게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그 80년도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진압이 됐어요. 5월 26일 날. 그러고 이제 진압이 돼서 시내가 조용하니까,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군대나 그 보안사령부나 이런 애들이 이제 진압이 됐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광주에서 광주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체포했던 사람들도 수천 명이고, 또 그 후에도 광주 시내를 샅샅이 뒤지면서 혐의자를 색출한다고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북한에 무슨 특수부대가 그렇게 흔적도 안 남기고 이렇게 아무도 한 명도 잡히지 않고 그렇게 없어졌을까요? 그러면 이거 지만원이는 북한을 아주 뭐 신적인 군대 집단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겁니까? 이거 찬양 고무죄로 처벌해야 됩니까, 지만원이를? 이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 수지킴 사건 아시잖아요. 그 홍콩에서 자기 부인을 죽인 범죄자를, 그 부인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부인이 억울하게 죽은 부인은 북한의 공작원이었고, 그 공작원을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정치에 이용해 먹었던 정권이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만약에 80년도에 어떤 간첩 혐의자라든지 무슨 공작원이라든지 특수부대원이라든지 한 명이라도 잡혔으면 전두환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겠습니까? 북한의 또 책동이고 북한의 침략을 우리가 물리쳤다, 전두환은. 그래서 오공화국 정권은 정당하다, 이렇게 정치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슨 특수부대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이렇게 매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좀 통하지 않으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변칙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낸 그구들의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거짓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북한의 공작원이나 북한의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특수부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시민들이 막 총을 너무 잘 쐈다, 그리고 장갑차를 어떻게 운전을 했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1980년에 일어났죠, 광주 민주화운동이. 근데 1970년도에는 군대 복무기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차병, 뭐 예비군 어마어마하게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총을 못 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장갑차 운전도 탱크 부대, 기갑 부대 대원들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에 있었던 아시아 자동차 공장 자체가 군수 기지였기 때문에, 군수 공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자체도 장갑차를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갑차 운전을 가지고 북한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황당한 것이고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개입설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저희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광주 시내에서 큰 약국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이 아버지 이렇게 통해 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언제 피난을 갔냐면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시내를 장악하고 있을 때 피난을 갔습니다. 그랬다가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물러나고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고 시민군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시내 한복판에 충장로에 있는 그 주상복합, 요즘으로 치면 주상백합이고 이제 아파트였습니다. 맨션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런 아파트였는데 공수부대가 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을 때 피난을 갔다가 공수부대가 물러난 다음에 시민군이 이 도청을 이제 장악하고 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공수부대가 도청으로 진격을 해서 공수부대가 이제 그 도청을 장악하는 마지막 작전 5월 26일 그때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어디 이제 도망을 못 가고 피난을 못 가니까 아파트 지하에서 그때 이제 TNT를 터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에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밤새워서 지하에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수부대가 시내를 잘 지켜주고 공수부대가 이렇게 광주 시내 도청이랑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왜 우리 식구들은 피난을 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을 비롯한 폭도들이 도청을 장악하고 시내를 장악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돌아왔을까요? 우리 식구들이 북한 공산 분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공수부대가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도망을 갖고 초등학생 자식을 셋이나 키우고 있는 부모가 시 외곽의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고 공수부대가 물러나고 나니까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니까 다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집으로 돌아왔고 그랬던 것이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잘 생각이 있으면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변희재 대표에게 안타까운 부분은 변희재 대표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뭔가 광주에서 약간 진압상의 실수가 있었고 약간의 과잉 진압이 있어서 시민들이 먼저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버스를 가지고 도청으로 공격을 해갔기 때문에 군인들이 발포를 했다라는 전후관계가 뒤바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발포를 저기가 먼저 했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사망한 이후에 버스를 탈취를 해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광주 시민이 무슨 아주 폭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신병자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총으로 쏘지도 않고 아무도 죽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버스를 탈취를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돌진을 합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광주 시민은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이 폭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광주 시민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갑자기 군인들한테 먼저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런 신군부의 전두환이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변희재 대표가 나중에 잘 한번 판단을 해보고 사료를 보고 내용을 보고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변희재 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중에 가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계화 보고서라는 것이 또 요즘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규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최규하 보고서에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나 봐요. 전 내용을 모르지만. 그러나 최규하 보고서는 저는 존재 자체도 인정하기가 어렵고, 최규하 보고서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규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지 2달도 안 돼서 하야를 했습니다. 전두환의 눈치를 보다가.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두환이 뭐였냐면 보안사령관, 군대를 장악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그리고 광주 그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지 2달도 안 돼서 그만두었던, 그리고 전두환의 눈치를 보다가 그만두었던 최규하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광주의 진상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신군부에 전두환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이 적혀 있는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그구들이 나와서 이제 최규하는 거짓말할 리가 없다. 최규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최규하 보고서라는 걸 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식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작 시도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도 최규하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최규하가 어떻게 조사를 언제 했다는 것인지부터 잘 생각을 해보고, 최규하라는 사람이 언제 그만뒀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2달간에 했든 언제든 할 시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관민의 정보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지, 최규하가 직접 광주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최규하의 수적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2달도 안 돼서 쫓겨났는데,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또 그구들의 조작 수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또 최규하 보고서에는 믿을만 하다는 식으로 저 얘기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명하고 똑똑한 변희재 대표가 나중에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야지 진정하게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와 송영길 대표가 손을 잡고 가두리를 벗어나고 하기 위해서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변희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기 때문에 변희재가 스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한 결론을 내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몰아내고 나서 한번 제대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명하게 판단을 가지고 또 현명하게 접근을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똑같이 민주 진영에 있으면서 민주당의 가두리를 벗어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변희재를 많이 의지를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그 분들이 이번에 변희재가 했던 방송 내용을 가지고 변희재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지는 말아라. 아직은 변희재를 지켜보자. 그리고 충분히 믿을만 하다. 라는 변희재에 대한 옹호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히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여러모로 불편한 내용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진정한 의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저는 제 생각을 숨기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변희재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건 다르다,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